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6호 제5면 기사입니다. 구리시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구리시의 주소, 등록을 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비영리 민간장애인단체,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을 2월 2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성인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와 구리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7진 분류표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습자의 수요와 프로그램 수혜 인원 등을 고려해 총 3개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의 주소, 등록을 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비영리 민간장애인단체,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접수는 3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해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6년 성인 장애인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은 구리시청 및 평생학습 포털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 지역번호 031-550-218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리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특성화 지원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으며 2026년에는 장애 유형별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과 직업 적응 기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직업 적성 기반 성인 진로 개발 등 총 23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시 설 맞아 장애인 거주시설 동산원 위문 방문.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3일 장애인 거주시설 동산원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위문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복지시설을 찾아 입소자와 종사자를 격려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백미, 김, 배, 사과, 떡국떡, 화장지, 세탁세제 등 생필품 7종을 전달했다. 동산원은 위문 방문을 환영하는 영상을 준비해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이날 현장에서는 인사말과 함께 시설 관계자들과의 차담회도 진행됐다. 차담회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과 생활인의 복지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동산원 측은 지난 추석 방문 당시 동산원 입구 환경 개선 사업에 신경을 써 주셔서 입소자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가 한층 더 나아졌다면을 세심히 챙겨주시는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2026년 경계선 진흥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경계선 진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경계선 진흥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계선 진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적인지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교육, 일상생활, 사회 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와 구리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계선 진흥 의심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지원부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까지 전담해 추진된다. 관내 2개 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의 주소, 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한 평생교육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최종 선정되면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진흥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통해 자립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명시 시민 중심 민원 서비스 강화.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2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전 부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및 민원사무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제 감사 지적 사례를 공유해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효과적인 민원응대 및 전화응대 요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 전략 최근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과 시정이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접점이라며 공직자 여러분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민원토지과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사례 공유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교육 첫날인 23일에 이어 오는 24일에도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2회차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 실시 예정인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에도 이번 교육 내용을 반영해 시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광명시 준비된 통합돌봄 역량 입증.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 시범도시 선정. 광명시 시장 박승원 올해 3월 27일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업 추진 역량을 입증받았다. 시는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8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행정기반과 서비스 연계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에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광명시는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7개 부서가 협력해 6개 분야 60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부서 간 연계 구조를 구축하는 등 실행 기반을 촘촘히 다져왔다. 단순히 개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요양 주거 정서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모델을 설계해 온 점이 이번 선정에 주요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돌봄 통합 지원 조례로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며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시는 국비 지원 기본 서비스에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시의 특화 모델을 더해 의료와 돌봄, 주거가 끊김없이 이어지도록 해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을 지키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보건소와 병원이 협업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돌봄 주치의 체계를 강화하고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주거 통합 지원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 회복을 돕는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맞춤형 연계를 전담하는 코디네이터를 운영해 돌봄의 연속성을 높인다. 여기에 더해 광명시만의 특화 모델인 도시형 마을 돌봄 정원 사업도 추진한다. 동 단위 소규모 정원에서 어르신들이 가드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서적 안정과 신체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모델로 의료 중심 돌봄을 넘어 정서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선정은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돌봄 체계를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결과라며 의료와 돌봄, 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돌봄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동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시청 수남홀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후보군 및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는 6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 추천이사 후보군 중 선임된 외부 이사는 해당 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청 도민권익위원회 임희란 민원조사 2팀장이 강의를 맡아 사회복지법인 외부 이사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법인 관리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 특히 후보군과 법인 담당자 간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박광성 광주시 지보체 민간위원장은 외부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외부 이사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담당 부서의 법인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